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쥘 들레이즈의 철학 개념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로 쥘 들레이즈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욕망하는 기계, La machine désirante, La machine désirante, 욕망하는 기계. 또 하나는 이제 기관 없는 신체, 기관 없는 신체, corps sans organe, 기관 없는 신체. 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얘기일 텐데, 네. 욕망하는 기계, 또 기관 없는 신체, 요 두 개념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관 없는 신체가 뭔지 그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corps sans organe, organe 기관, 기관 없는 신체. 그래서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 폐, 위, 뭐 간 이런 것들이 하나 다 기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신체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기관 없는 신체는 실제로 장기가 없는 몸이 아니라 고정된 기능과 조직으로 완전히 배치되기 이전 혹은 그 바깥의 몸의 장이다. 그러니까 고정된 기능이 다 완성된 조직으로 이렇게 배치되기 전에 그 이전의 상태, 그걸 말한다 이거죠. 그것은 눈은 보고 입은 먹고 손은 잡는다처럼 기관이 정해진 역할에 고정된 몸, 그러니까 기관이 정해진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고정된 몸, 그거에 대한 저항이다. 즉 몸을 완성된 구조가 아니라 강도, 흐름, 감흥이 지나가는 평면으로 보게 하는 개념이다. 이 평면 위에서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여러 접속과 절단을 통해 생산되는 힘이다. 어떤 생산의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 없는 신체는 욕망하는 기계들의 생산이 새겨지는 평면이면서 동시에 그 조직화를 밀어내는 저항의 장이기도 하다. 그 기관 없는 신체의 어떤 이중성, 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계들의 생산이 새겨지는 표면이면서 또 동시에 어떤 기계들의 생산, 그러니까 조직화를 거부하는, 밀어내는 그런 저항의 장이기도 하다. 이게 어떤 긴장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반생산, 그러니까 생산하려는 그 힘과 또 그것을 막으려는 힘, 생산과 반생산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긴장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 없는 신체 핵심은 몸을 하나의 고정된 동일성으로 보지 않고 다른 접속 가능성에 열려있는 잠재성으로 보는 것이다. 다른 접속 가능성에 열려있는 잠재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 개념은 주체 역시 완성된 자아가 아니라 흐름과 저항의 경계에서 생겨나는 효과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로부터 이제 그 주체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거죠. 뭐 이제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얘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기관 없는 신체는 조직을 모두 없애자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 굳어진 조직과 기능의 배치를 흔들어 다른 삶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그 들레지의 철학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생명, 삶, 이런 것을 이제 생성으로 본다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보다는 그 생성의 무게를 두고 생성 쪽으로 이제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다른 삶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관 없는 신체는 몸을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아직 다른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는 열린 장으로 사유하게 하는 개념이다. 아주 짧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기관 없는 신체는 기능적으로 고정된 몸 바깥에서 욕망과 강도가 다른 방식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열린 표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기관 없는 신체를 좀 이렇게 10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욕망하는 기계, 욕망하는 기계를 또 요약하면은 욕망하는 기계, La machine désirante, 욕망하는 기계. 이 기계라는 말이 거기다 욕망을 붙이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기계는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욕망한다 그러니까 사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같고. 자, 이 들레즈가 말하는 기계는 그러니까 모든 생산을 작동시키는 그런 걸 다 기계라고 그래요. 어떤 무언가를 생산하는 그런 그런 존재들, 그걸 다 기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계가 이제 뭐 어디든지 다 붙일 수가 있죠. 추상 명사에도 붙일 수가 있고, 뭐 사람에게도 사물에게도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욕망하는 기계는 욕망을 단순히 결핍이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욕망에 대한 생각이죠.
욕망은 뭐 어떤 결핍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생산하고 연결하는 작동, 이런 걸 다 기계라고 하는 거죠. 자, 늘레지 갓다리의 욕망은 없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고 절단하고 다시 접속시키는 생산적 힘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통일된 자아라기보다 여러 작은 기계들이 접속된 복합체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입, 젖가슴, 손, 도구, 귀, 소리처럼 하나의 기계는 늘 다른 기계에 연결되어 작동한다. 마치 그 시계의 여러 그 톱니바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의 기계는 늘 다른 기계에 연결되어 작동한다. 이때 한 기계가 어떤 흐름을 내보내면 다른 기계는 그것을 절단하여 받아들인다. 접속하는 거죠. 따라서 욕망은 추상적, 상징적 의미 이전에 먼저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접속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그러니까 욕망을 추상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 접속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걸로 보는 거죠. 욕망하는 기계는 개인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가족, 사회, 기술, 제도 전체를 가로질러 현실을 생산한다. 그 다음에 이 개념은 욕망을 결핍 중심으로 설명하는 정신분석을 비판하고 욕망을 현실을 만드는 힘으로 다시 본다. 욕망을 현실을 만드는 힘으로 본다는 거죠. 즉 욕망은 현실 바깥을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결핍된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구성하는 생산의 운동이다. 한마디로 욕망하는 기회는 욕망을 여러 흐름과 접속의 네트워크 속에서 실제로 세계를 만들어내는 생산 장치로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욕망하는 기계는 욕망을 결핍이 아니라 흐름을 연결하고 절단하며 현실을 생산하는 기계적 작동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념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았고, 자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욕망하는 기계와 기가 없는 신체의 그 상호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먼저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기관 없는 신체는 비생산적이고 불모하며 생겨난 적도 소비될 수도 없는 어떤 것으로서 아직
기관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욕망하는 기들의 생산이 새겨지는 표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욕망하는 기계들이 새겨지는 표면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제 그 기관 없는 신체라는 표면 위에 욕망의 기계들이 접속해갖고 작동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 욕망하는 기계들은 계속 기관 없는 신체를 뚫고 들어가 분절하려 하고, 이제 분절해갖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관 없는 신체는 다시 그것들을 밀어내며 일종의 반생산의 힘으로 되받아친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과 마찰의 자리에서 주체가 하나의 효과로 생겨난다. 그러니까 주체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의 주체와 이제 전혀 상반되는 쪽으로다가 달라지는 거죠. 즉 주체는 기계와 표면 사이에 생기는 경계의 산물, 가장자리 효과, 경계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주체는 미리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먼저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욕망하는 기계는 계속 생산하고 접속하려는 힘이고, 기관 없는 신체는 그 생산이 새겨지는 표면이면서 동시에 그 생산을 저지하고 밀어내는 힘이다. 그리고 주체는 둘 중 하나의 본질이 아니라 이 둘의 긴장 속에서 나중에 생겨나는 효과이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출발점이 아니라는 점. 먼저 있는 것은 기계적 생산과 표면적 저항이 있는 것이고, 주체는 그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라는 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Le corps sans organe, l'improductif, le stérile, l'inengendré, l'inconsommable, sert de surface à la production des machines désolantes. 자, 욕망하는 기계, le corps sans organe, 욕망하는 기계, le corps sans organe, 기관 없는 신체죠. 기관 없는 신체. 먼저 기관 없는 신체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improductive, productive가 뭐 생산적인 그거 이제 부정이니까는 비생산적이고, 또 스테릴, 뭐 불모에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불모에, 또 인엉숑드레, 엉숑드레는 엉숑드레 뭐 아이를 낳다 아이를 그런 뜻인데, 그게 부정이니까 뭐 어떤 것도 이렇게 생산하지 않는, 생산한 적도 없는, 또 앵꽁소마블, 꽁소마블가 이제
소비의 그런 뜻이니까 이게 부정이니까 소비될 수도 없는. 근데 요것이 이제 그 기관 없는 신체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 거죠. 그래서 기관 없는 신체는 비생산적이고, 앵프로덕티브하고, 불모하며, 스테릴하고, 또 생겨난 적도, 이놈시ong들의 또 인공소마블 소비될 수도 없는 그런 건데, 이것은 certes de surface à la production. 그 servir as 뭐뭐에 소용되다. 그런 뜻이죠. servir 이런 형태로 쓰인 거군요. 그러니까 그 surface 표면이죠. 표면으로 사용된다. 말은 그 표면의 역할을 하는 거죠. 표면의 역할을 한다. 그 뭐에 대한 표면이냐면 à la production des machines désirantes. 욕망하는 기계의 생산. 욕망하는 기계의 생산의 그 표면으로 작동한다. 욕망하는 기계들의 생산이 새겨지는 표면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아주 그 상세하게 분석을 할 거니까 우선 개략적인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ntre deux ans, entre les deux, il y a une lutte perpétuelle.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욕망하는 기계와 기관은 빈체 이 둘 사이에는 il y a une lutte perpétuelle. 그 영원한 투쟁, 끊임없는 그런 투쟁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les machines désirantes ne cessent de percer le corps sans organe. 그 욕망하는 기계는 ne cesse de 끊임없이 percer 꿰뚫다 이런 것이죠. 뭐를 le corps sans organe. 그래서 기관 없는 그 신체를 뚫고 들어간다 이거죠. 뚫고 들어가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de le fragmenter. 그러니까 ne cesse de le fragmenter죠. 분절하다. 그래서 그 기관 없는 신체를 이제 또 분절하죠. 뭐 그걸 좀 잘라내야지 뭘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tandis que les corps sans organes ne cessent de les repousser. 반면에 그 기관 없는 그 신체는 ne cesse de les repousser. 이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밀어낸다. 그렇죠. 또 de les rejeter dans une sorte anti-production. 또 rejeter 되받아치는 거죠. 그것들을 되돌려보낸다. 어디로? dans une sorte 일종의 une sorte 일종의 반 프로덕션, 반 생산, 반 생산 쪽으로 네.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죠. 생산을 막는 거죠.
그래서 앙띠 프로덕션 쪽으로 그것들을 밀어낸다 이거죠. 욕망하는 개들은 계속 기관 없는 신체를 뚫고 들어가 분절하려 하고, 기관 없는 신체는 다시 그것들을 밀어내요. 일종의 생산의 힘으로 되받아친다. C'est de cette tension même que naît le sujet. 수제, 주체죠,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긴장 자체로부터 주체가 태어난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과 마찰의 자리에서 조금 더 읽어야 되겠네. 그 주체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comme un effet de bordure entre la machine et la surface. 그 마신 기계와 surface 표면. 그래서 기계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욕망하는 기계와 surface 이 표면은 기관음 신체를 말하겠죠. 그 사이에서 effet de bordure, bordure 뭐 가장자리, 경계 이런 뜻인데 경계 효과, 가장자리 효과로서 주체가 태어난다 이 말이죠. 바로 이 긴장과 마찰의 자리에서 주체가 하나의 효과로 생겨난다. 즉 주체는 기계와 표면 사이에 생기는 경계의 산물이다. 가장자리 효과다. 자, 이렇게 개략적으로 일단 논문단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주 세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le corps sans organe, 기관 없는 신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기관 없는 신체. 이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은 장기가 없는 몸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이미 정해진 기관 배치, 고정된 기능 조직, 이를테면 뭐 입은 먹고 눈은 보고 손은 잡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기능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의 질서 이전에 있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 있는 강도의 평면, 비조직화의 자아이다. 그러니까 기관 없는 신체는 조직된 몸 반대편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차원이죠. 이것은 얼핏 그 내재성의 평면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죠. 내재성의 평면, 우리가 앞에서 한 내재성의 평면. 근데 이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요것이 이제, 거르성 오르간, 이걸 갖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거르성 오르간, 요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은 내재성의 평면의 한 표현형이다. 그러니까,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큰 그런 범주 안에 이런 기관 없는 신체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성의 평면이 몸과 욕망의 차원에서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은
improductive, 비생산적이고, 스테릴, 불모의 것이고, inengendré, 생겨난 적이 없는 것이고, 또 inconsommable, 소비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직 어떤 기관의 기능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이런 말들을 붙였을까? 딜러지가다에는 기관음 신체를 어떤 텅 빈 가능성의 평면처럼, 마치 내지성의 평면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즉, 그것은 아직 특정 기능으로 소비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기관 없는 신체가 기능적으로 조직된 생산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certes surface à la production des machines différentes. 그래서 지금 기관 없는 신체를 지금 얘기하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은 욕망하는 기계들의 생산, 욕망하는 기계들의 생산, 늘 위한 어떤 표면으로 기능한다. 그러니까 욕망 없는 기계들이 뭔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바탕, 그 바탕이 되어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욕망하는 기계가 이제 작동하는 쪽이라면은 기관음 신체는 그 작동의 흔적을 남기는 표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entre les deux, il y a une lutte perpétuelle. 네,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 기관 없는 신체는 단순히 욕망하는 기계를 받아주는 수동적 바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둘 사이는 영원한 투쟁, 끝없는 싸움이 전개가 되는데, 왜냐하면 욕망하는 기계는 계속 접속하고 생산하려 하고, 기관음 신체는 그런 조직화와 기능화를 그냥 그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방해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긴장이 발생하겠죠. 이 긴장 덕분에 이 개념들이 훨씬 더 역동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Les machines différentes ne cessent de percer le corps sans organe. 이 욕망하는 기계는 기관 없는 신체를 계속 관통하려고 하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또 들려 프라그먼트, 그것을 분절하는 거죠. 분절을 해야만 뭔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귀관 없는 신체가 아직 기능 배치가 고정되지 않은 장이라면 욕망하는 기계는 그 장에 계속 회로를 만들고 연결점을 만들고 작동을 새기는 힘이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는 어떤 투쟁의 긴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Tandis que le corps sans organe ne cesse de les repousser. 또 한편 그 기관 없는 신체는 계속 또 그런 욕망의 기회들을 계속 밀어내려고 하죠. 또 그래서 다시 어떤 엉띠 프로덕션, 반생산 쪽으로다가 다시 그것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앙띠 프로덕션의 반생산은 단순한 문화 파괴가 아니라 이건 생산에 맞서는 어떤 힘, 생산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하려는 그런 힘을 말한다. 그래서 기관 없는 신체는 생산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생산에 저항하며 긴장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런 그런 대립이 필요할까? 왜 중요할까? 만약 욕망하는 기계만 있다면 모든 것은 끝없이 조직화되고 기능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관 없는 신체만 있다면은 욕망하는 기회가 없다면은 아무 생산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 사이에 마찰해서 현실이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c'est de cette tension même que naît le sujet. 주체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긴장으로부터 태어난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딜레즈 가들에게는 먼저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당연히 먼저 주체가 있죠. 주체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먼저 기계적 생산과 표면적 저항이 있고 또 그 두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고 그 긴장 속에서 주체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 효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단단히 있는 본질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 어떤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의 흐름과 그것을 막는 힘 사이에서 나중에 형성되는 어떤 자리, 어떤 감각, 어떤 효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체라는 것이. 그냥 전통적인 주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comme un effet de bordure entre la machine et la surface. 그러니까 effet de bordure, 어떤 경계, 가장자리, 경계 효과, 경계 효과. 그 주체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경계 효과로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신과 그 기계와 surface 표면, 욕망하는 기계와 기관 없는 신체, 그 둘 사이의 그 경계에서 경계 효과로서 주체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주체는 중심도 아니고 원천도 아니고 통일된 자의 본질도 아니고 생산과 저항의 마찰에서 잠정적으로 생겨나는
가장자리의 효과이다. 효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주체는 끊임없이 변할 수가 있고 새롭게 생성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본질적으로 뭐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을 한번 아주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한다면, 기관 없는 신체는 직접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라 용모하는 기계들의 생산이 새겨지는 표면이다. 그러나 그 표면은 수동적 바탕이 아니라 용모하는 기계 생산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저항하는 반생산의 힘도 지닌다. 반대로 용모하는 기계들은 그 표면을 계속 관통하고 분절하며 생산을 밀어넣으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생산과 저항, 기계와 표면의 긴장 속에서 주체가 하나의 경제 효과로 생겨난다. 좀 더 요약해 본다면, 용모하는 기계는 계속 접속하고 생산하려는 힘, 또 기관음 신체는 그 생산이 새겨지는 표면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밀어내는 힘이다. 그리고 주체라는 것은 둘 사이의 마찰과 긴장에서 생겨나는 결과다. 뭐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는데, 뭐 결국 이 얘기죠, 이 얘기.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한번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e corps sans organes, improductif, stérile, inengendré, inconsommable. 비생산적이고 불모하며 생겨난 적도 없고 소비될 수도 없는 이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은 sert de surface à la production des machines désirantes. 용모하는 기계들의 프로덕션, 생산이 새겨지는 surface, 표면의 역할을 한다. Entre les deux, 이 둘 사이에는 il y a une lutte perpétuelle. 영원한 투쟁이 있다. Les machines désirantes ne cessent de percer le corps sans organes, de le fragmenter. 용모하는 기계는 끊임없이 기관 없는 신체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또 들로 fragmenter, 또 그것을 분절시킨다. donc 한편 le corps sans organes, 기관 없는 신체는 ne cesse de les repousser, 또 끊임없이 그것을 밀어내고 또 de les rejeter dans une sorte donc de production, 일종의 반생산 쪽으로 그것들을 밀어낸다. C'est de cette tension même que le sujet, 그 수지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긴장 그 자체로부터다. Comme un effet de bordure, 일종의 그 가장자리 효과, 경계 효과. entre la machine et la surface, 기계와 표면 사이의 그 경계 효과로서 주체가 태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들레이즈의 철학 개념, 욕망하는 기계와 기관음 신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